오늘부터 우리 명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명제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3 더하기 5는 7이다 라는 식이 있어. 이건 누가 봐도 틀렸지. 즉 누가 봐도 거짓이 되는 식이야.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식이 맞냐 틀렸냐라고 물어보면 다 틀렸다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놈들은 거짓이 되는 명제가 된다 이 소리야. 왜? 거짓을 판별했거든. 또 예를 들면 2는 소수이다. 얘는 어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는 다 맞다고 대답하겠지. 즉 참이라고 대답하겠지. 얘도 명제가 맞아. 그런데 x 더하기 3은 7이다라는 식이 있어. 얘는 어때? 그치, x가 4일 때만 얘는 참이 되지. 나머지 값을 두면은 거짓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x 값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은 이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힘들어서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참 거짓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내는 식을 명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다음 쪽 넘어가면 명제 부정이라는 게 나와. 부정이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낫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반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아까 같은 거 3 더하기 5는 7이다. 아까 거짓인 명제였지. 그럼 얘 부정형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됐어? 얘 반대되는 상황은 3 더하기 5는 7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2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뭐겠어? 그치? 2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표현할 때는 얘를 내가 P라는 명제라고 생각했으면 얘 부정형은 물결표 P라고 쓰고 얘를 읽을 때는 P가 아니다 아니면은 not P라고 읽어주면 돼. 만약에 요 명제가 Q라고 가정돼 있으면 요 놈의 부정형은 not Q라고 쓰면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다시 얘를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3 더하기 5는 7이 다시 바뀌겠지. 즉 얘는 물결의 P가 되는 거지. 그럼 요놈 뭐야? 부정이 2번 들어갔으니까 얘는 자기 자신 P랑 같아지게 돼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 부정의 부정은 다시 긍정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정의, 증명, 정의라는 뜻이 나오는데 일단은 정의라는 거는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예를 들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야? 이 말 그 자체가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야. 즉,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 있어? 예를 들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지. 그치? 얘도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가 들으면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 이미.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얻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건 정리라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같아져? 얘를 한번 잠깐 증명을 해볼게. 내가 여기서 요 각을 2등분 선을 하나만 그어보자고. 그러면은 요 왼쪽 삼각형과 요 오른쪽 삼각형을 보자. 그러면 요 파란색 선부는 공통으로 갖고 있고 왼쪽 삼각형에서 요 변과 요 변이 같지. 그리고 이 사이각이 서로 같잖아. 결국 얘네 둘은 SAS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대응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부른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얘는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정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의 속에서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는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고, 정리는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서 나타낸 성질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다시 우리가 앞에 명제랑 조건이 이제 합쳐서 이제 설명을 잘 할 거야. 일단은 내가 이제 책 순서대로는 설명 잘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명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 우리 학원에, 그치. 일단 세영이라고 있죠, 세영이. 얘 부광고 다니지? 자, 그럼 세영이는 부광고 학생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이지? 근데, 부광고 학생이면 세영이다. 이건 어때? 이건 거짓이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런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조건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 식이 어떻게 참이 되고 이 biểu 어떻게 거짓이 됐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거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조건부터 알아야 되겠지? 자, 조건은 예를 들면은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 있다. 그럼 얘는 명제일까 명제가 아닐까? 얘는 명제가 아니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 x가 6의 약수가 되려면 1, 2, 3, 6을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때? x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이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만족시킨다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이 원소 있지. x 값의 값. 이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얘를 뭐라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조건은 우리가 문자로 어떻게 쓰냐면 소문자 p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x 값에 대한 조건이라서 p 가로 x라고 표현을 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은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표현을 해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이란 것보다 어떠한 식이나 문장을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게 하는 문자가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값이 참이 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나와 있지? 즉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나타내는 모든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전체 집합이 정수 전체 집합 Z일 때 다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자, 요 놈은 어때? 요 놈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x제곱은 1이지? 그럼 x가 뭐가 나와? 뿔마 1이 나오지? 그래서 요 놈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요 놈은 뭐야? 절대값 x가 1은 x가 얘도 뿔마 1이지? 그럼 얘는 p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2x-1 x 플러스 1은 0이라서 x 값은 뭐가 나오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전체 집합이 정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요놈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정수 자체가 실수잖아. 그럼 실수는 항상 양수니까 얘는 x가 어떤 값을 넣어도 실수가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p는 그냥 x바 x는 모든 정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얘는 P는 아예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조건의 부정이야. 아까 앞에 명제 부정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아까 뭐였어?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얘 부정은 뭘까? 그렇지, 그냥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얘 뭐라고 썼어? 조건은 p나 px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럼 얘 부정형은 어떻게 쓰겠어? not p. 그래, 또 not p x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얘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있겠지. p라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p라는 진리집합은 요만큼을 갖겠지. 하지만 우리가 요 부정형에 대한 거는, 부정형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겠어? 요 바깥의 범위겠지. 그래서 요 놈의 진리집합은 p의 여사건이 된다 이 소리야. 여집합. 그래서 우리가 딱 p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합관계로 보면 얘는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조건 p 또는이랑 그리고가 나오는데, 자, 내가 p라는 조건이랑 q라는 조건 하나 만들어 볼게. p라는 조건은 x는 8의 약수, 그다음 q라는 집합에 q라는 조건은 x는 6의 약수라고 해보자. 근데 각각의 진리집합을 써보면 p는 1, 2, 4, 8이 될 거고 q는 1, 2, 3, 6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p, q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교집합이 1, 2가 있고 여기에 4, 8 써주고 여기 3, 6 한번 써주자고.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p 또는 q라고. 자, p 또는 q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수 있는 원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즉,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뭐겠어? 얘도 돼도 되고 아니면 얘도 돼도 되는 거니까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P 합집합 Q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P 그리고 내가 이거 소문자인데 잘못 썼네. Q라고 해보면 얘는 뭐야? P도 성립하고 Q도 성립한다는 거지. 즉 얘는 얘에서도 성립해야 되고 얘에서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 교집합이 있는 원소들만 고르라 이 소리야. 그래서 얘는 집합을 나타내면 P, 교, Q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가 얘 부정을 볼 건데,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볼게. P 또는 Q의 부정을 고르래. P 또는 Q의 부정은 얘 부정을 쓸 건데, 일단은 얘를 부정을 헷갈려 하면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아까 이 집합을 어떻게 나타냈지? P 합집합 Q라고 나타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부정을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치, 낫을 붙인다고 했었지. 근데 집합에서 낫은 그치, 여집합이라고 했었어. 그럼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을 써주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되겠지. 근데 얘를 다시 조건식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될까? 그치? not P 그리고 not Q로 변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반대로 P 그리고 Q의 부정은 뭐가 될까?
그럼 얘도 똑같지. 일단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PQ잖아. 그럼 얘 부정은 낫을 붙이면 여집합이 되니까 가로치고 PQ의 여집합은 드모라간 쓰면은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를 식으로 써주면 낫 P 또는 낫 Q로 변한다 이 소리야.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자연수인데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진리집합 한번 먼저 간추려 봐야겠지. 그럼 P라는 진리집합은 1, 2, 4, 8이 되는 거고 Q라는 진리집합은 2, 3, 5, 7까지만 써지 8까지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not P니까 즉 P의 여사건이 되는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전치집합에서 얘를 빼주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3, 5, 6, 7이 답이 되겠다 이 소리야. 그럼 얘는 뭘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얘는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Q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요놈 우리 구했지. 요놈 우리 알지. 요놈의 합집합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 뭐가 될까? 2, 3, 5, 6, 7이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요놈은 뭐가 될까? 집합으로 나타내면 P, Q, Q의 여집합이지. 근데 얘는 뭐로 바뀌어? 교집합이랑 여집합 만났네? 그럼 얘는 P 빼기 Q라고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요놈을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P에서 Q를 빼주는 거니까 1, 4, 8이 바로 답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배울 거야. 그래서 어떤 P라는 조건이면 Q라는 조건이다. 즉 앞에 있는 조건이 가정이 되고 요 뒤에 있는 조건이 결론이 되는 명제를 볼 거야.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좀 쉽게 생각하면은 어이구. 자, 우리 학원에 세영이 있지. 세영이가 부광고 학생이다. 그리고 부광고 학생이 자, 세영이다. 이렇게 보면 누가 참이겠어? 그치? 첫 번째가 참이겠지. 세영이는 부광고 학생이다. 근데 부광고 학생이면 세영이다. 말이 안 되잖아, 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에 봐봐. 부광고 학생 중에 세영이가 있는 거지. 부광고 학생 중에 세영이가 있는 건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결론에 있는 놈이 가정에 있는 놈을 포함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걸 보여줄 건데 일단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집합관계가 나오지. 자, 예를 들면은 우리 P가 4의 배수 그리고 Q는 2의 배수라고 해볼게. 그럼 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4, 8, 12 쭉쭉쭉 나오겠지. 그럼 Q의 진리집합은 2, 4, 6, 8 쭉쭉쭉 나오겠지. 자, 그럼 P이면 Q이냐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한글로 표현하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맞냐고 묻고 있어. 얘는 어때? 4의 배수는 뭐야? 4, 8, 12, 16 이런 놈들은 2의 배수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결국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진리집합 봤을 때 지금 얘는 P가 Q의 지금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결국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이유는 이 결론 부분이 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참이 된다 이 소리야.
자, 얘를 좀 더 어려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P라는 놈은 지금 1, 2, 3, 4가 있고 Q라는 놈은 1, 2, 3, 4, 5, 6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Q라는 집합이 여기 있고 P라는 집합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 1, 2, 3, 4가 있고 바깥에 5, 6이 있는 거지. 자, P이면 Q라고 했을 때 얘는 참이 되겠지. 왜? 결론 부분이 가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P이면이면은 1, 2, 3, 4는 이 Q를 만족하니? 그럼 이 원소는 무조건 Q 안에 있으니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부분집합을 감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P면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PQ가 있고 요 값이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 화살표가 어디로 나가? 오른쪽으로 나가지? 그럼 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막혀 있지. 그래서 화살표가 나갈 수 있도록 부분집합을 써주면 이 값은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PQ 이렇게 있어. 근데 P가 Q를 만족하는 게 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참이 아니라고. 왜냐면 P 이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P가 되는 진리집합은 요만큼 있겠지. 근데 얘가 Q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 원소만 Q를 만족한다고. 그러면 내가 요 나머지 요 파란 부분은 만족을 안 하겠지. 그래서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요 부분은 나중에 발예 이 값이 참이 안 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자, P가 Q를 아이고. P가 Q인 명제가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요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은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자, P가 Q를 만족하고 Q가 P를 만족한대. 그럼 둘 다 만족한다는 건 뭐야? 얘가 이런 부분집합이고 얘가 이런 부분집합 성립한다고 했었지. 그럼 서로 부분집합이 되면 뭐라고 했었어? 그치?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풀어볼게. 자,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가 Q를 만족하는 것이 참일 때를 고르래. 즉,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왜? 이 화살표 나가야 되니까 부분집합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봐라 이 뜻이지.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 자, 1번은 애들이 이거 많이 틀리는데 이걸 그냥 이거 Z로 나눠버린단 말이야. 얘는 P는 X는 Y고 Q도 X는 Y니까 서로 P랑 Q랑 같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네 해서 답을 1번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자, 얘는 왜 틀렸냐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얘를 Z로 약분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Z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0이 아닌 수를 나누면 식이 같아진다고 했었지. 예를 들면은 X가 3이고 Y가 5야. 근데 Z가 0이 되면 두 식은 같아지지.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일단은 Z가 0일 때는 XY가 어느 값을 갖든 상관없지. 그리고 Z가 0이 아닐 때는 X랑 Y랑 같아지면 된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은 P라는 집합은 얘랑 얘를 원소로 갖고 있고 Q라는 집합은 얘만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P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Q는 P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요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돼. 자, 2번 보자. 자, 2번은 Y가 X보다 크고 Z가 Y보다 크지. 그리고 Q는 어때? XZ가 YZ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Z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Z가 양수일 때, Z가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Z가 양수면 그대로 X는 Y가 될 수 있고 Z가 음수면 어떻게 돼? 얘는 X가 Y가 될 수 있는데 이 Z가 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얘는. 그래서 2번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답이 될 수가 없어. 3번 보자. 3번 어때? 요 방정식을 풀면은
x-3, x-1은 0이 되고, 요 방정식의 해는 x는 1, 3이라서 p의 부분집합, p의 진리집합은 1과 3이 되겠지. 그럼 q의 진리집합은 그냥 뭐야? 0부터 4까지인 수지. 그럼 어때? 딱 봐도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즉 얘를 만족하잖아. 그럼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 얘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고 x가 1이고 y가 1이래. 그러면 자, 얘를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크고 y가 0보다 커도 얘는 성립하지. 즉 얘는 p가 q보다 더 많은 범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닐 거고, 5번은 풀면 어떻게 돼? 얘는 4x 8보다 큰 거지. 그럼 x는 2보다 크다가 바로 p가 되는 거고, q를 풀면 어떻게 돼? 3x는 9보다 큰 거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범위가 커? 수직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p는 요만큼 갖고 있고 q는 요만큼 갖고 있지. 즉 p가 q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돼.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 자, 다음 문제.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각각 라지 P, 라지 Q이고 명제 Q가 요걸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다고 할 수 없는 걸 고르래. 그럼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가 요 부분 집합 이렇게 한다 그랬지?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무조건 맞는 거지. 1번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Q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게 뭐 전체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요거니까 우리 요 범위 있지? 요 빨간 범위.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P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교환법칙 써주면 Q 교 P의 여집합이 되고 얘는 Q 빼기 P가 되는 거지. 자, 그럼 Q에서 P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Q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얘는 지금 Q 교 P가 얘는 Q에서 Q 교 P를 빼는 거거든. 근데 Q랑 P의 교집합이 있겠어? 없지. 그렇게 되면 Q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그럼 일단은 2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 자, 3번 보자. 3번은 요 빨간색이 P지. 그럼 Q는 어디 있어? 여기잖아. 그럼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 맞지? 그럼 얘도 맞는 거고. 자, P의 합집합과 Q의 여집합이래. 그럼 Q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P 합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은 당연히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 빼기 Q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지? P 빼기 P교 Q인데 P교 Q 자체가 없잖아. 그럼 얘는 P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요 값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집합 관계를 생각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던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부분집합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풀면은 답이 금방 나올 거야. 이번에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래. 자,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얘가 참이 된대. 그럼 부분집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을 그려보면 Q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Q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Q가 P를 감싸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P를 그리려면 어딘가 여기 1이 있고 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즉 A가 어디를 넘으면 안 돼? 마이너스 1을 넘으면 안 되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까지 성립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또 뭐라고 되어 있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또 써줘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자, 이제 모든이나 이제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인데
요 뒤에 있는 부정까지 해서 한 번에 설명을 해줄 거야. 모든이란이랑 어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모든이란 뭐야? 영어로 보면 all이라는 거지. 모든 수야, 모든 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이라는 건 썸이지, 썸. 그러니까 한 개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x니까 불특정한 x값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도 얘 값이 성립하면 이 값은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자, 모든 정수는 양수이다. 얘는 당연히 거짓인 거야. 왜? 뭐 마이너스 1이든지 뭐 마이너스 2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 요 값들을 뭐라고 했어? 앞에서 봤을 때 얘를 잠깐 설명했는데 발레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수가 되려면 이 바깥에 있는 범위는 뭐겠어? 그치, 얘는 음의 정수거나 0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정수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수들은 다 발레가 되는 거지. 그럼 얘 값이 우리가 모든이 참이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자, 모든 정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어차피 음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 양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 0을 집으면 0이니까 요 식은 참이 된다고. 즉 모든이란 말은 다 집어넣었을 때 참이 돼야 돼.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음의 정수는 0을 집으면 얘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요 명제는 거짓이 된다고. 즉 발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부정형은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의 부정인데 요거까진 잘해. 양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양수가 아니다. 그럼 모든의 부정은 바로 어떤이 된다고. 다시 어떤이라는 거는 적어도 한 개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이 모든이 발레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발레는 한 가지만 안 돼도 이 식은 거짓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레가 이 부정에 들어가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발레가 하나 이상 발견이 된다는 거는 어떠한 것이 하나가 발견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된다고. 그럼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될까? 그치. 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x가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래. 그럼 이때 이 명제를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냐? 즉 전체 집합이 된다 이 소리야. 왜? 모든 값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값이 참이 되려면 이때의 진리 집합은 적어도 한 개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이 소리야. 공집합은 원소가 아예 성립을 안 한다는 거지. 하지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원소 개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성립하는 게 적어도 한 개는 있다는 뜻이니까 어떤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를 배웠어. 그러면 요놈을 거꾸로 할 수 있겠지. Q이면 P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요 가정이랑 결과의 부정을 한번 써볼게. not P는 not Q라고 쓰고, 요거의 부정, 가정의 부정은 not Q는 not P라고 한번 써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가정과 결과를 거꾸로 한 요런 관계를 역이라 그래. 서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걸 역이라고 해.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역이겠지.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런 관계랑 보자고. 요런 대각선 관계.
대각선 관계로 보면은 지금 요거 요 왼쪽과 오른쪽 위치를 바꿔주고 또 부정을 섞었어. 그 여기 얘 입장도 마찬가지. 얘도 왼쪽 오른쪽의 위치가 바뀌고 부정까지 물결이 섞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놈의 관계를 대우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P가 Q이면 얘가 참이면 이 대우가 뭐지? 일단 Q랑 P랑 위치를 바꿔놓고 서로 물결표 한 다음에 가는 거지. 얘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얘가 참이래. 그러면은 부분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P를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집합으로 표현 어떻게 해? not Q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할 때 한번 배웠었단 말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서로의 여집합을 취해주면 부분집합의 관계가 거꾸로 된다고 했었어. 즉 얘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얘가 성립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된다. 이거는 꼭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건 꼭. 자,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고른 대로 한번 골라보래.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 일단은 우리가 이 대우가 거짓이라는 거는 대우랑 이 명제랑 참이 같다고 했었지. 그럼 이 명제가 거짓인 것만 밝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역을 써봤을 때 얘가 참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냐고 묻고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양수지. 근데 여기다 음수가 들어가면 성립해? 안 하지? 그럼 얘는 거짓이란 말이야. 즉, 이 대우가 거짓이니까 일단은 요거 거짓은 맞네. 자, 그리고 역을 써보면 x 더하기 y가 양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양수냐고 묻고 있지. 근데 얘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다 성립을 한다고. 그치? 근데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역도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보자. 자, 니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그리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래. 자, 우리 범위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0을 만족한다는 거는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소리밖에 안 돼. 왜? 얘는 제곱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x는 0, y도 0이지. 즉, 가정과 결론이 같아. 그러면은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일단 얘의 값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니까 일단 틀렸어. 그럼 니은은 틀린 답이 되는 거야. 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당연히 참이라서 거짓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디귿을 한번 보자. 디귿은 자,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 y, 0 이렇게 고르라고 되어 있어.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볼까? x가 3이고 y가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성립하지. 하지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성립을 안 하지. 그래서 일단 얘의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가 거짓이 맞아. 그럼 우리가 역을 한번 보지. 역은 x, y가 0보다 크면 x제곱, y제곱도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 자, 얘는 답이 어떻게 될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지. 왜? 요거를 성립하잖아. 그럼 뭐 당연히 맞는 거니까 역은 참이지.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된다 이 소리야. 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얘는
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약속 약간 우리가 얘를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Q를 뭐라고 부르냐? 이때 상황에 얘의 이름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자고 하래. 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얘는 그냥 우리가 P가 Q임이 참일 때 이 Q라는 이름을 필요 조건이라 하자. 이렇게 이름 부른 거야. 그럼 이때 P는 뭐가 되냐? 얘의 이름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라고 물음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애들이. 자,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데 좀 쉽게 외우자고 하면은 약간 P가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해봐. 화살표가 총을 쐈지. 그럼 Q가 맞았지. 그러면은 뭐야? Q가 맞아 P가 나겠지. P가 났다고 해서 필요 조건. P가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화살표를 받은 입장이 이때 이 명제가 참여될 때 화살표를 받은 입장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화살표를 쏜 입장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 그럼 서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의 이름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쪽 넘어가서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로 보려고 하는데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y는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풀어주면 x 더하기 y는 0이거나 x 빼기 y가 0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 풀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되잖아. 뿔마로 바뀐다고 했었지. 그럼 요놈이 이항하고 요놈이 이항하면 어떻게 돼? 식이 얘랑 똑같이 되지? 어때? 두 조건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P랑 Q랑 같다는 얘기는 P가 Q도 되고 Q도 P가 된다는 소리지. 즉, 요 1번의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3이고 x는 1, y는 2래. 근데 얘는 3,0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지. 즉 지금 어떤 상황이야? P가 Q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는 집합이 이렇게 흘러야 돼. 그러면 P, Q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참인 명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야? 지금 화살을 맞았지.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XY는 유리수고 XY는 유리수래. 즉 얘랑 얘랑 따로따로 유리수고 얘랑 얘랑 곱셈이 유리수인데 우리가 X가 루트 3이고 Y가 루트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 유리수로 변하지? 즉 Q의 범위가 더 큰 거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3번은 P가 Q 이런 참이 명제가 된다고. 그럼 P가 요번에 그러니까 총을 쐈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 된다. 4번은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x는 0, y는 0이지. 얘도 못돼. x는 0, y도 0이란 말이야. 즉 서로 둘이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둘 다 성립해서 얘는 필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이거 보자. P가 Q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P가 Q 이렇게 화살표를 쏜 거란 말이야. 그럼 P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자, P는 충분, Q는 필요 조건.
그리고 자, P랑 Q랑 같다는 얘기는 P가 Q도 되는 거고 Q가 P도 된다는 거지. 왜?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는 서로 필요 충분이 둘 다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전치 집합 위에서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자 보자. P교 Q가 Q래.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어떻게 돼? P가 여기 들어가 있고 Q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치, Q가 P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고 P교 R이 공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소라는 거지. 서로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럼 P는 not R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not R은 요 바깥범위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not R은 지금 P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치? 그럼 화살표로 고치면 P는 not R이 되잖아. 그럼 얘가 총을 쐈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not Q는 not P래. 그러면 not Q는 Q의 여집합, not P는 P의 여집합이지. 자, 우리 봐봐. 얘가 성립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얘는 거꾸로 했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그치? not Q는 not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 R은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래.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여기지. 그럼 이 상황은 요렇게 펼쳐진다고. 그럼 화살은 요렇게 잘 나가겠지. 그럼 R은 요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어때? 총을 쏜 거니까 충분 조건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리고 다음 문제 PQR에 대해서, 자, P가 절대값 X가 2래. 그럼 P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P는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가는 거고, Q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R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 자, 그럼 P 또는 Q는 어떻게 쓴다고 했었지? 그치, P 합집합 Q가 되고, 요 R이 필요 조건이 되려면은 이렇게 화살을 맞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부분집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정리를 해보면 R은 P랑 Q를 합친 것보다 얘 합친 거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P가 마이너스 2랑 2까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R이 얘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합집합이라서. 그러면 R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당연히 2보다 커야 되고 등호는 있어도 되지? 그럼 답은 뭐야? 끝났지 뭐.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